자, 얘들아 안녕, 반가워. 인생학원 김원장이야. 오늘은 가게가 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나도 사업을 여러 차례 했고, 또 강남에서 가게도 또 여러 번 열었다가 접었다가 뭐 이거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주변에 그 당시에 같이 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가게를 접는 과정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듣고, 또 앞으로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사업자로 크게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고,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 부담률, 자기 책임 소재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접어두고, 오로지 1인 사업체, 그러니까는 내가 내 돈을 100% 들여서 가게를 이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조금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변에 보면은 가게를 창업했다가 얼마 못 가서 가게가 망해서 접고, 심지어 이제 뭐 이혼까지 당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자, 그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되는지 아직 창업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은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보자. 우리가 가게를 처음에 준비할 때 어떻게 하니? 뭐 돈을, 여윳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모아놨던 돈 조금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뭐 부모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돈을 보태서 이렇게 근근히 가게를 조그맣게 오픈하는 경우가 아마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케이스일 거라고 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사실 여유 있게 시작하지 못하는 관계로, 뭐 일단 마음의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굉장히 촉박하고 이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오픈을 하게 된다고. 처음에 이제 뭐 가게 자리 알아보고 돈도 꾸역꾸역 마련을 해놓고 이렇게 딱 이제 놔두고, 그런 상태에서 가게 알아보고, 또 뭐 보증금 얼마인지 알아봐서 보증금 내고, 그리고 권리금이 있는 가게면 또 권리금까지 준비해 가지고 내서 계약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처음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이제 뭐 가게 세팅 문제인데, 인테리어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일단 첫 번째로 현타가 온다고. 첫 번째 펀치를 맞는 거지. 왜? 생각처럼 안 되거든.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고 내 가게를 내가 내 브랜딩 해서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아마 2배, 3배 더 받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획부터 시작해서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뭐 집기 놓는 거, 뭐 인테리어 이제 업자랑 만나서 미팅하고, 또 설계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꾸역꾸역 뭐 공사가 이루어져도 그 중간중간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 엄청나. 그때 이미 이거를 왜 시작했냐, 뭐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러면서 부부 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이때까지는 괜찮지.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막 부푼 꿈을 가지고 가게만 오픈이 되면 내가 진짜 돈을 긁어 모을 것이다, 막 이런 기대감을 갖고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치지는 않아. 재미있을 거야,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하고, 이제 공사 막바지에 가서 마감할 때 뭐 추가 공사를 해야 되니, 뭐 이거는 계약이 없었다는 둥, 돈이 얼마가 더 든다는 둥, 그러면서 뭐 몇천만 원 이제 삭제되는 거는 순식간이고, 그것까지도 일단은 감수를 한다고. 그래서 힘들게 오픈을 뿅 하고 했어. 그러면 보통 오픈바를 받는 업종의 가게가 있고, 오픈바를 못 받는 업종의 가게가 있는데, 보통 대다수는 뭐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픈바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 위치에 이런 이제 그 영향도 있고, 또 그런 메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바를 받아서 첫 달에, 둘째 달에 뭐 매출 확 올라가고 이러면 다행인데, 매출이 올라가더라도 처음에 어때? 처음에는 어설프겠지. 어쨌든 가오픈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버벅대면서 손님 반은 또 날라간다고.
서비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매우 고생을 한단 말이지. 근데 어때? 장사를 안 해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고생이 올 줄은 상상을 못했다고.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냐, 뭐 직원 두고 거의 뭐 반 오토에서 그냥 완전한 오토로 돌리면서 뭐 이렇게 중간중간 가게 나가서 매출 체크하고 그리고 뭐 돈이나 세는 이런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할 텐데, 아니야. 자기 장사를 하면 거의 24시간 가게에 붙어 있다시피 해야 돼. 혹은 붙어 있지 못하더라도 온 신경이 가게에 다 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오히려 내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밤에 보통 10시, 11시, 12시까지 가게에 있는 건 예산일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다음날 장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내가 내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아니야. 절대 아니거든. 오히려 이제 내 시간이 아예 없다고 보면 돼. 내 일이기 때문에 자는 순간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집안에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는 거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래도 업무가 끝나고 퇴근을 하면 내 시간이라는 게 딱 보장이 돼 있지만, 내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내 시간, 내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거는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된다고. 보통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장사하면 지금 뭐 직장 생활 하는 거나 이런 거보다 뭐 배 이상 힘들 거다. 심지어는 몇 배 이상 힘들 거고 네 시간 아예 없을 거다.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서 창업해라 라고 주변에서 장사를 했던 선배들, 그리고 가게를 말아먹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준다고. 근데 그때는 어때? 전혀 안 들리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누가? 너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거에 딱 꽂히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귀에 안 들어와. 그거를 이제 콩깍지가 씌인 건데,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하고 깨져봐야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다. 마이크 타이슨이 유명한 말을 했지. 모두가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여튼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일단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장사를 계속 하는데 보통 고정비라는 게 있지. 달달이 매출이 빵원이라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어. 그게 뭐야? 뭐 가게 임대료,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 있지. 뭐 수도세, 전기세, 그리고 무슨 각종 수리비, 뭐 가게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집기나 설비가 많이 고장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달달이 그런 이제 수리해야 되는 돈이 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하수도 막히고 전기 나가고 뭐 갑자기 에어컨 안 나오고 냉장고 쓰고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여윳돈이 원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직원을 고용을 한다 그러면 장사가 되던 안 되던 월급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다 고정비야. 예를 들어서 가게를 작게 해도 고정적으로 매달 예를 들어 한 돈 1,000만 원씩 나간다고 치자. 6개월만 매출이 없어도 6천만 원 빚지는 거야. 근데 보통 창업을 하면서 그런 거를 간과하지. 염두를 안 한다고. 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근데 고정비는 항상 매달 지출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거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것까지 포함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말 내가 매출이 아무것도 없어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고. 자, 장사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겨. 그렇게 이제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만약에 뭐 이전에 코로나처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막 몇 달 동안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자, 뭐 일단 뭐 알아볼 거야. 왜? 달달이 고정비 지출이 돼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니까 월세 안 밀리고 월급 안 밀리려면
돈을 어디서든 땡겨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 대출도 알아보고 아니면 주변에 또 뭐 돈도 꿔보고 막 이런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할 거지, 그지? 어떻게? 왜 그걸 하라고, 왜 그걸 하게 했냐? 뭐, 왜 그걸 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드냐? 그러면서 싸우고, 애 또 뭐 학원비 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부모님 용돈, 뭐 생일인데, 생신인데 용돈 드려야 되는데 돈이 왜 하나도 없냐? 직원은 월급 줘가면서 너는 왜 돈을 한 푼도 안 가져오냐?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뭐 부랴부랴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돈을 이렇게 빌려보고 혹은 대출을 받고,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다. 왜? 창업하면서 이미 다 땡겼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나올 군형이 없어. 뭐 그러면 이제 뭐 사채도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하겠지. 하지만 그것까지는 창업 못해. 그럼 어떻게 해 그때? 자,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 이제 직원을 자른다고. 인건비가 고정비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이제 자르기 시작해. 근데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바빠졌어.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와이프, 집에 있는 와이프라도 일단 나와서 뭐 카운터라도 봐라, 뭐 해라,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고. 자, 이게 바로 악순환의 이제 시작이야. 부부가 같이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 내가 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법인 사업자나 이런 거는 개인의 부담률, 책임률, 혹은 자기 뭐 가족이 이렇게 인벌브 되는 상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적인 불화까지는 안 가는데, 이런 이제 개인 소규모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일단 급한 대로 인력이, 손이 필요하니까, 일손이. 뭐 일단 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와서 좀 일 좀 시키고 이런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가게에 이제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은 어떻게? 싸우겠지. 그리고 서로 이제 밑창이 다 드러난다고. 바닥을 보게 돼. 그러면 이제 허구 헛날 싸운다. 허구 헛날. 그리고 또 뭐 애도 맡길 데가 없으니까 뭐 네가 어린이집을 가네, 네가 가네, 뭐 애 학원을 태워다 주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또 애기들 뭐 만약에 이제 하원하고 오면은 가게에 또 놔둬야 되고, 이런 거지 같은 상황. 자, 이런 일이 계속 하루하루 누적이 되면서 서로 이제 지치기 시작하지. 지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뭐 더 큰일이 나기 전에 와이프 다시 이제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가게에서 먹고 자고, 밤새 이제 다음날 거 전처리 해놓고 쪽잠 자고, 또 아침에 나와서 손님 맞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본인도 지쳐. 본인도 지친다. 근데 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긴다?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옆 가게들이 또 보통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이제 민원을 그렇게 넣어요.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가게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잡아내려면 한도 끝도 없어. 뭐 소방 문제 있지, 뭐 앞에 테라스 뭐 불법 영업이 있지, 증축 문제 있지, 뭐 위생 관련 문제 있지, 뭐 별의 별. 진짜 뒷문 있으면 뒷문 막아놓고 영업하는 것도 다 단속 대상이란 말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트집 잡고 자기네 가게도 안 되니까 옆 가게가 잘 되는 게 배 아픈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꼬투리를 잡고 신고를 한단 말이지. 어디다가 구청 민원을 넣고 뭐를 하고 계속 이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지치고 인간에 대한 혐오가 생기고 이렇게 돼. 그러다가 어떻게 돼? 가게를 접지. 결국에는 뭐 한 1년이 안 돼서 가게를 접는다고. 왜? 더 빚지기 전에.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뭐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벌어져. 깜깜하다고. 그러면 더 빚지고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기 전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접게 되지. 접으면 어떻게 돼? 자, 나는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보증금도 그동안 월세 밀린 것들이 있으니까는 까고 나오면 정말 땡전 한 푼 안 남고, 빚 안 지면은 다행인 상태로 나오게 된다고. 시간만 날리고 부부관계 틀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빚이라도 있고 혹은 내가 사채라도 썼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와이프는 애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막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사채업자 쫓아오고 아니면 뭐 맨날 그런 채무 관련 전화 오고 뭐 남편은 지금 뭐 취업도 안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이제 통보를 하고서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 해놔, 아니면은 다시 정상화 해놔. 그동안 나는 애들 걱정되고 애들 이제 교육시켜야 되니까 나는 친정에 가 있을게, 이러고 간다고. 자, 해인되는 거야. 그 시간이 이제 조금 더 길어지면, 자, 사람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이제 기사회생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무언가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보편적으로 사업을 여러 번 해보고 정말 많이 자빠져 본 사람들은 그 재기하는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처음 그런 식으로 당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가족들 간의 불화까지 딱 생겨버리면 다시 복귀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그러면 그 기간을 잘 버텨야 되는데, 보통 그 기간 안에 다 끝이 난다고. 끝이 나. 가정도 깨지고 이혼하게 되고. 왜? 명분은 그거지. 아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자, 영세하게 소규모로 이제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잘 들어.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 값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 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슷한 업종에서 직원으로 많은 경험을 쌓는 거를 추천해. 되도 않게 몇 번 이제 직장 생활 조금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막 뽐뿌 오는 상태에서 그대로 만약에 창업을 시작을 하잖아? 좆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사이클대로 정확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경우의 수에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나서 아주 단단한 마음으로 내가 진짜 뒤 안 돌아보고 이거를 다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기를 바래. 자, 인생 실전이니까 명심하고 예비 창업자들아, 화이팅!